60세 이후에는 뇌의 혈류량이 매년 약 1%씩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70세가 되면 60세 때보다 뇌에 공급되는 산소가 10%나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기억력 저하와 어지럼증, 그리고 머리가 멍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억력과 뇌 건강을 돕는 간단한 3분발 두드리기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김 박사이며 저는 30년 넘게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아 왔습니다. 제 환자들 중 일부는 단 3일 만에 정신이 더 맑아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3주 안에 변화를 느낍니다.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안전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이나 심장병 또는 심각한 질환이 있다면 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운동 중 통증이나 심한 어지럼증 또는 호흡 곤란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십시오. 여러분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팔 흔들기와 기본발 두드리기입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편안한 높이까지 들어 올리십시오. 너무 높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살짝만 들어 올리면 됩니다. 그런 다음 발을 내리고 왼쪽 무릎을 들어 올리십시오. 오른쪽 무릎 위로 아래로, 왼쪽 무릎 위로 아래로.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게 자신에게 자연스럽고 편안한 속도를 찾으십시오. 일정하고 리듬감 있게 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숨을 쉬십시오. 숨을 참지 마십시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십시오. 이제 팔 동작을 추가합니다. 오른쪽 무릎을 들 때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십시오. 걷는 것처럼 왼쪽 팔은 앞으로, 오른쪽 팔은 뒤로 갑니다. 왼쪽 무릎을 들 때는 오른쪽 팔이 앞으로, 왼쪽 팔이 뒤로 갑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이미 알고 있는 자연스러운 걷기 패턴입니다. 이 동작을 1분 동안 계속하십시오. 리듬을 느끼십시오.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몸을 위해 멋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발걸음과 함께 어깨 회전하기입니다. 같은 리듬으로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십시오. 이제 상체를 열어주기 위해 어깨 회전을 추가하겠습니다. 계속 걸으면서 어깨를 원을 그리듯 앞으로 돌리십시오. 편안한 정도에 따라 원을 크게 또는 작게 그리십시오. 이 동작을 30초 동안 하십시오. 이 동작은 등 윗부분과 목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 근육들이 뭉치면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30초 후에 방향을 바꾸십시오. 계속 걸으면서 어깨를 뒤로 돌리십시오. 다시 30초 동안 하십시오. 가슴이 펴지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것은 호흡을 원활하게 하여 혈액 속에 더 많은 산소가 들어가게 합니다. 세 번째 운동은 팔들기와 교차 걷기입니다.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십시오. 이제 교차 동작을 추가하겠습니다. 걸을 때 오른쪽 발을 왼쪽 발 앞으로 살짝 교차시키십시오. 다시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왼쪽 발을 오른쪽 발 앞으로 살짝 교차시키십시오. 다시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첫 번째 운동의 기본 걷기를 계속하십시오.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몸을 돕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지 스트레스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작을 하는 동안 양팔을 어깨 높이로 옆으로 들어 올리십시오. 잠시 멈췄다가 다시 내리십시오. 다시 들어 올렸다가 내리십시오. 30초 동안 약 10번 정도 반복하십시오. 네 번째 운동은 걷기와 함께 옆구리 스트레칭입니다. 걷는 리듬을 유지하십시오. 이제 왼쪽 팔은 바닥을 향해 뻗고 오른쪽 팔은 천장을 향해 높이 뻗으십시오. 잠시 멈추십시오. 그런 다음 반대쪽으로 바꾸십시오. 왼쪽 팔은 위로, 오른쪽 팔은 아래로 하십시오. 약 30초 동안 양쪽을 번갈아 가며 하십시오. 이것은 몸 옆면을 아름답게 늘려주고 갈비뼈 사이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 근육들이 이완되면 더 깊고 충분하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은 박수 리듬입니다. 마지막 30초 동안 뇌를 위한 특별한 동작을 하겠습니다. 제자리 걸음을 유지하면서 발을 뗄 때마다 가슴 앞에서 박수를 치십시오.
오른발 들고 박수, 왼발 들고 박수. 이 리듬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동작과 소리의 조화는 뇌의 여러 부분에 동시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런 활동은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3분 후에 천천히 멈추십시오. 잠시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손을 배 위에 올리고 천천히 깊은 호흡을 3번 하십시오. 코로 숨을 들이마셔 배를 공기로 채우십시오. 입으로 숨을 내쉬며 모든 긴장을 풀어내십시오. 몸의 느낌이 어떤지 살펴보십시오. 얼굴이 약간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혈류가 증가했다는 증거입니다.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자신의 몸에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방금 하신 동작 뒤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실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다리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보내는 정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정맥 안에는 문 역할을 하는 작은 판막들이 있습니다. 이 판막들은 혈액이 심장 쪽으로 올라가도록 열리고 다시 아래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닫힙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판막들은 약해집니다. 혈액이 위로 흐르지 못하고 아래쪽 다리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혈액이 그곳에 고이면 심장과 뇌로 전달되는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혈류가 충분하지 않으면 뇌세포가 둔해집니다. 그때부터 기억력 문제가 시작됩니다. 무릎을 들고 발을 두드릴 때 다리 근육이 수축합니다. 이것은 치약 튜브를 짜는 것처럼 정맥을 압박합니다. 혈액은 판막을 통해 위로 밀려 올라갑니다. 발을 내리면 근육이 이완되고 새로운 혈액이 정맥으로 흘러 들어와 다음 움직임과 함께 다시 위로 펌프질될 준비를 합니다. 이것을 근육 펌프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다리에 제2의 심장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이 발 두드리기 운동을 함으로써 여러분은 이 제2의 심장을 활성화하고 고여있던 혈액을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팔 동작과 어깨 회전은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목과 등 윗부분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 근육들이 뭉치면 뇌로 혈액을 운반하는 동맥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 근육들을 이완시킴으로써 혈액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만들게 됩니다. 교차 발걸음과 균형 잡기는 뇌의 다른 부분들을 활성화합니다. 뇌는 균형을 유지하고 동작을 조정하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노력은 사용 부족으로 게을러졌을지도 모르는 뇌세포들을 깨워줍니다. 서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이와 같은 리듬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최대 15%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매일 간단한 다리 운동을 한 노인들이 단 6주 만에 기억력 테스트에서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뇌는 정원과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물을 주지 않으면 식물은 시들해집니다. 이 운동은 여러분의 뇌 정원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3분은 혈액을 계속 흐르게 하고 뇌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김씨 할머니라고 부를 74세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손주들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녀의 딸은 치매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제가 김씨 할머니에게 일어서 보라고 했을 때 그분은 휘청거렸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셨습니다. 누워있을 때와 서있을 때의 혈압을 확인해보니 수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혈액이 뇌로 제대로 흐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바로 이 발 두드리기 운동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3분씩 말입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너무 간단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시도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어지럼증이 호전되었습니다. 3주 후에는 그녀의 딸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손주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해내신 것입니다. 6개월 후 김씨 할머니는 자신의 뇌가
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텔레비전 드라마 내용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은 제게 감사 인사를 했지만 저는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직접 노력하신 결과라고 말입니다. 그분은 매일 3분씩 거르지 않고 실천하셨습니다. 그 꾸준함이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운동을 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에 일어난 직후입니다. 밤새 누워 있었기 때문에 혈액과 체액이 자연스럽게 다리에 고이게 됩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이 운동을 하면 체액을 재분배하고 하루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오후에 피곤하거나 머리가 멍해질 때 이 운동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 환자들 중 많은 분이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에너지가 떨어지는 오후 3시나 4시쯤에 한 번 더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저녁 시간을 위해 활력을 한 번 더 북돋아 줍니다. 잠자기 직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하지 마십시오. 정신이 너무 맑아져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가벼운 동작을 하고 싶다면 강도를 낮추고 움직임을 더 천천히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10분 동안 하는 것보다 매일 3분 동안 이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신호에 반응합니다. 매일의 연습이 지속적인 변화를 만듭니다. 이 운동의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상 부드럽게 시작하십시오. 특히 처음 몇 일 동안은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3분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면 1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십시오. 작게 시작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둘째,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운동할 때 숨을 참습니다. 숨을 참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뇌로 가는 산소가 줄어듭니다. 운동 내내 자연스럽고 리듬감 있게 호흡을 유지하십시오. 셋째, 자신의 몸 상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어딘가 아프다면 그 특정 동작은 중단하십시오. 통증은 몸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근육의 피로감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이지만 날카로운 통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넷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운동하기 약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적절한 수분 보충은 혈액이 더 쉽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끈적하고 탈수된 혈액은 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편안한 옷과 신발을 착용하십시오. 특별한 운동복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허리나 다리 또는 팔이 꽉 끼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꽉 끼는 옷은 혈류를 방해하여 운동의 목적을 망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자신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처음 며칠 동안은 극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게 될 작은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믿으십시오. 환자들이 자주 저지르는 몇 가지 실수들을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은 이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실수는 무릎을 너무 높이 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높이 들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릎을 너무 높이 들면 고관절이나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적당한 높이가 완벽합니다. 우리는 올림픽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 펌프를 활성화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실수는 너무 빨리 하는 것입니다. 속도가 효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정하고 조절된 속도는 근육이 완전히 수축하고 이완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펌프 작용을 만들어냅니다. 너무 빨리 하면 동작이 끊기고 효과가 떨어집니다. 세 번째 실수는 어깨와 목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운동할 때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귀 쪽으로 들어 올립니다. 이것은 긴장을 유발하고 머리로 가는 혈류를 제한합니다. 어깨를 편안하게 내리십시오. 누군가가 어깨를 살짝 눌러서 낮게 유지하라고 상기시켜 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네 번째 실수는 깊은 호흡을 잇는 것입니다. 얕은 호흡은 혈액 속에 산소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소가 적으면 뇌에 돌아가는 이점이 줄어듭니다. 의식적으로 충분히 깊게 호흡하려고 노력하십시오. 5번째 실수는 이 운동을 불규칙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 하고 사흘 쉬고 다시 하다가 일주일 쉬는 식으로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몸은 매일매일의 꾸준한 신호를 필요로 합니다. 6번째 실수는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정도 해보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만둡니다. 진정한 변화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기 전에 최소한 4주에서 6주 동안 매일 연습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신체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운동이 쉬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도전적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몇 가지 변형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리 힘이 매우 약하거나 균형 감각이 부족하다면 앉아서 이 운동을 하십시오. 튼튼한 의자에 앉으십시오. 한쪽 발을 바닥에서 떼어 들었다가 내려놓고 다른 쪽 발을 들으십시오. 팔은 설명한 대로 흔드십시오. 앉아서도 근육 펌프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서서 하는 것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매우 건강하고 활동적인 분이라면 이 운동의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무릎을 더 높이 드십시오. 관절이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다면 가벼운 도약을 추가하십시오. 속도를 약간 높이십시오. 팔 동작을 더 크고 역동적으로 하십시오. 양손에 5킥에서 1kg 정도의 가벼운 아령을 들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은 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큰 근육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고관절에 관절염이 있다면 더 작고 부드러운 움직임에 집중하십시오. 작은 움직임으로도 펌프 작용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는 동작은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무릎을 드는 것이 아프다면 발가락은 바닥에 둔 채 발꿈치만 들어 올리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펌프가 활성화됩니다. 어지럼증을 쉽게 느낀다면 항상 한 손으로 벽이나 카운터를 잡으십시오. 동작을 더 천천히 하십시오. 3분 동안 계속하기보다 1분씩 3번으로 나누고 중간에 휴식을 취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오늘 현재 자신의 몸에 맞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도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어지럼증이 줄어드는 것 외에도 매일 이 운동을 함으로써 다른 긍정적인 변화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가 하루가 끝날 때 다리가 더 가볍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평소 저녁에 발목이 붓는다면 부기가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소화가 더 잘 된다고 보고합니다. 리듬감 있는 움직임과 개선된 혈액순환은 장 기능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때로 변비로 고생하신다면 이 부드러운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환자가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운동은 뇌에서 엔도르핀이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이것들은 천연 기분 조절제입니다. 단 3분의 움직임으로도 이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밤에 더 잘 잘 수도 있습니다. 낮 동안의 원활한 혈액 순환은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몇몇 환자들은 더 빨리 잠들고 더 깊이 잠을 잔다고 전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균형 감각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걷기와 조정 능력 연습은 균형을 조절하는 신경 경로를 강화합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넘어지는 일이 줄어들고 일상 활동에서 더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떤 환자들은 손발이 더 따뜻해진 것을 느낍니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사지가 차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반적인 혈류를 개선함으로써 손과 발에 더 따뜻한 혈액이 전달됩니다. 이 운동은 뇌와 몸을 위한 다른 건강한 습관들과 병행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걸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동네나 아파트 주변을 단 10분만 걷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입니다. 자연스럽고 충격이 적으며 매우 효과적입니다. 혈류를 돕는 음식을 드십시오. 생선, 호두, 아마씨처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이 훌륭합니다. 짙은 잎채소에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열어주는 질산염이 들어있습니다. 베리류에는 혈관벽을 보호하는 항산화제가 들어있습니다. 마늘에는 혈액을 약간 묽게 하고 흐름을 개선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책을 읽고 퍼즐을 맞추고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정기적으로 두뇌를 자극하십시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외로움과 고립은 뇌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지역 사회 그룹이나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를 깨어있게 하고 활성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잠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수면 부족은 기억력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을 목표로 하십시오.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만성 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평안을 주는 건강한 휴식 방법을 찾으십시오. 기도, 명상, 부드러운 음악 감상, 자연에서의 시간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관리하십시오. 이 세 가지 요소는 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어떤 운동으로도 그것을 완전히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의사와 협력하여 이 수치들을 건강한 범위 내로 유지하십시오. 이제 여러분께 약속 하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매일 이 운동을 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딱 30일입니다. 제가 요청하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전화기에 알림을 설정하십시오. 가족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해서 그들이 응원해 줄 수 있게 하십시오. 양치질을 하는 것처럼 이 운동을 아침 일과의 일부로 만드십시오. 30일 후에 자신의 기분이 어떤지 평가해 보십시오. 에너지가 좋아졌나요? 정신이 더 맑아졌나요? 어지럼증이 줄었나요? 더 잘 자고 있나요? 저는 여러분이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변화를 보게 되면 계속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의 치료법은 아닙니다. 심각한 치매를 되돌리거나 중대한 혈관 질환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작은 차이가 우리가 다시 인간답게 느끼고 우리 자신처럼 느끼는 데 필요한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분 좋게 지낼 자격이 있습니다. 맑은 정신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할 자격이 있습니다.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고 일어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 이것들을 누릴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이 작은 선물을 주십시오. 하루 3분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더 이상 젊은 의사가 아닙니다. 저 역시 60대입니다. 저도 매일 아침 이 운동을 합니다. 제가 심각한 기억력 문제나 어지럼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예방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정신을 맑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습니다. 제 가족과 환자들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싶습니다. 제가 매일 할 만큼 좋은 운동이라면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좋은 운동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를 먹습니다. 우리 모두는 품격과 독립성 그리고 명확한 정신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 간단한 운동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다시 기억해낸 김씨 할머니를 기억하십시오. 다시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이씨 할아버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지금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똑같은 의구심과 회의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도했습니다.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나아졌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여러분이 친구와 가족들에게 몸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운동을 해보라고 권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맑고 안정적이며 활기차게 느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저를 위해 3가지만 해주십시오. 첫째, 더 많은 사람이 이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둘째,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팁이 담긴 미래의 영상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을 아끼는 사람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형제, 자매, 친구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주변에 기억력이나 어지럼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변화를 주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이 운동을 시도할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걱정되는 점이나 궁금한 점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가능한 한 많이 답변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지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을 제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자질입니다. 스스로를 잘 돌보십시오. 자신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